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 실시했던 모의평가 상황 판단 13번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항에서는 발문을 살펴보면 요구하는 것은 우편 번호의 첫 자리와 끝 자리의 수를 구하고 그걸 합하라는 거예요. 숫자의 합을 구하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문항 자체에서 이 첫 자리와 끝 자리를 직접적으로 계산하거나 도출해낼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가 없어요. 그냥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간접적인. 그래서 정보를 뭔가 우리가 가공하고 정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공할 필요가 있어요. 가공해야지 뭔가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된다. 단서형, 이런 것들 단서형이라고 했죠? 정보를 가공. 단서형 같은 중에서도 첫 자리와 끝 자리는 정수라서,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세배, 이 각 숫자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사용해서 해결하는 수학적 상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수리 퍼즐이다. 정보를 먼저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나 보면 돼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 문제 자체를 차분히 읽으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숫자를 그리고 또 밑에 아래와 같다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모 이 그다음에 네모. 그러니까 요것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간단하게 A, B, C, D, E가 있고 A, B, C, D, E는 이 A, B, C, D, E 곱하기 3의 관계이다. 이게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항을 해결해야 돼요. 정보를 가공해야 되는데 실마리가 뭐냐? 일단 정수다. 그리고 어떠한 관계를 둘의 3의 배수의 관계인 걸 3배 차이가 나는 관계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방정식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끝에만 떼가지고 그리고 방정식화 하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경우의 수가 좀 나올 거야. 그런 그 경우를 각각 살펴봐가지고 문제의 정보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나는 방정식화해서 풀 거야. 라고까지 생각하면 정보 가공이 끝나요. 실마리는 정수관계다. 방정식을 활용해 보겠다. 이렇게 해도 아직 추상적이에요. 판단 단계에서 어떤 정도 추론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보가 A와 E예요. 그럼 이 뒤에 부분만 끊어서 보자. 전체를 보면 복잡하니까. 그럼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관계를 보고 살펴보면 일단 X2는 뭐 DE 곱하기인데 끝자리는 2가 되는데 이거에 관계하는 건 2잖아요. 2. 여기도 뭐 네모 2 3의 관계이다. 이거를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이건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 중 끝자리가 2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무식하게 하나하나 해봤어요. 3, 6, 9, 12 쭉쭉쭉쭉쭉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2는 4로 확정이 되죠. 두 번째, 이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2a 곱하기 3은 뭔진 모르겠지만 a와 같다. 그러면 이걸 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a는 자연수니까 21부터 29구. 그럼 이 범위는 63에서 87이 돼요. 그러면 요게 AX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2가 아니고 3의 배수로 곱했을 때 10을 넘어가는 수면 복잡해져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2로 떨어졌으니까
2로 떨어졌으니까 앞에가 2니까 아무리 커져도 배수가 그러니까 자릿수가 하나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63에서 87. 그러면 2a 곱하기 3의 값이 요 앞에 앞자리 첫 자리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a는 6, 7, 8 중에 하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머리 너무 굴리지 마시고 직접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서 보세요. 6일 경우 아까 해봤죠? 6일 경우 26 곱하기 3은 78. 78이랑 6이랑은 다르다. 그러면 27 곱하기 3은 81. 81이랑 7이 다르다. 28 곱하기 3은 84인데 요건 8이죠.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8밖에 안 되네. 값이 확정된다. 그러면 4 더하기 8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단서형은 뭔가 숨어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직접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걸려 보이지만 의외로 쉽게 찾아내요. 지금 이 문제도 제대로 이렇게 지금 설명해서 그렇지 짧게 하면 길어야 실마리만 잘 찾으면 곱하기 뭐 몇 개 없잖아요. 3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3개 비교하고 이 정도면 3분 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실마리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죠. 네. 이러한 문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서형이다. 이 문항은 단서형이다. 단서형은 일단 정보를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래서 그 정보의 관계들을 살펴가지고 조합하거나 변환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공해서 실마리를 찾아요. 그 실마리를 활용해서 판단하는 문항이다. 여기선 판단은 뭘 했죠? 경우일수가 나왔죠? 어느 정도. 3의 배수를 해보고 그 다음에 26, 27, 28을 곱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문제 대부분은 정수를 가지고 얘기한다. 정수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활용해서 관계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 범위가 한정이 돼요. 한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하나하나 6, 7, 8 여기 같은 거 3개를 해보면 이게 맞는 게 나온다. 이런 거를 경우캐기라고 하거든요. 경우를 캘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순화. 문항을 그대로 보면 어려워요.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 기억을 하기 쉽게 하고 뭔가 단순하기 위해서 추상화해서 보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삶을 살거나 문제를 풀 때는 구체화 시켜야 돼요. 다시 그 거꾸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기호나 아까처럼 A, B, C, D, E나 뭐 아니면 다른 숫자를 넣든지 뭘 해서 다른 기호를 써가지고 기억력 디귿 리을이나 해서 단순하게 해서 시각화를 해보자. 그러면 갑자기 보여요. 여기도 X2는 2 곱하기 3이네. 3의 배수 중에 끝자리가 2로 떨어진 게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안 놓고 그냥 그대로 보고 있으면 복잡해요. 잘라서 보고 붙여서도 보고. 2a 곱하기 3은 ax야.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또 풀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단순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문항을.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패턴이 유형은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다 새로운 문제예요. 지식시험처럼 기존에 봤던 문제, 중요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이 안에 있는 방정식을 활용한다든지 부등식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밑에 깔려있는 백그라운드 밑에 깔려있는 이런 것들은 동일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문항이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큰 절차적 기억이라고 해요. 방법론적인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 연습을 그런 방법, 그러니까 이거 단순화 좀 해보자, 아니면 구체화해보자, 한번 적어볼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패턴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 걸 보는 작업을 평소에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PSAT는 똑같은 문항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이 단서형 같은 경우에 단서형 수립 퍼즐 같은 경우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활용하면 뭔가 경우를 확정 짓거나 이게 값이 범위가 딱 떨어지든지 아니면 범위가 좀 어느 정도 한정돼.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능성을 줄여놓고 그 경우를 판단해서 문항을 해결하면 돼. 비교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한 방법론들을 익히는 거예요. 방법론들.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아 이런 문제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는 이런 방법을 쓰겠구나. 이런 걸 보는 거지. 기출문제 하나에서 막 굉장히 특이한 조건 같은 게 많이 나왔다. 이런 조건은 또 나올 거야. 그러면서 막 그걸 아무리 동그라미 치고 외워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체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리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든 기출문제를 연습하든 항상 접근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가지면서 하시라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